오늘 영상은 소금물 양치, 소금물 양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부터 오늘은 쭉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소금물 양치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잇몸이 많이 불편했는데 요새 소금으로 잇몸을 막 이렇게 비비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소금이 소독 효과가 있으니까 좋을 수 있겠지. 근데 환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느끼셨던 것만큼 과연 효과가 있을까? 환자분들한테는 소금물 그거보다 자극적이니까 시판되는 양치각을 하시고 치질치간칫솔 양치질 잘하세요 라고 항상 설명을 끝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 효과가 있더라고요. 논문도 실제로 있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따로 주제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좋아하는 취미는 없는데 책 보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책 읽기 좋아하는데 이 책도 한번 참 읽어보셨으면 좋은 책이에요. 뭐냐면 배움의 발견. 되게 거창한데, 아무튼 그 왜 미국의 몰몬교 막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이 현대사회랑 조금 이제 동떨어져 사는 그런 지역에 사는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정말 독특해요. 독특해. 왜냐면 이제 아파도 병원에 안 가. 어느 정도까지 병원 가는 거를 불신을 하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그 라쿤스 아이라고 이제 두개골 저가 골절이 됐을 때 눈이 시커매진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다쳤을 때도 병원을 안 가고, 평소에 이제 했던 뭐 무슨 오일 해갖고 막 먹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갖고 피부가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병원을 안 가. 그게 메인 주제는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가족들에서 살다가 어떻게 공부해서 대학 좋은 데 가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소위 말하는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이게 안티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이게 흘려들을 수만 없겠구나, 제 스스로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소금물 양치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민간요법 정도로 항상 생각을 했고, 아빠랑 사우나 갔을 때 이 사우나 탕 안에 들어있는 소금으로 발 그냥 이렇게 소독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꽤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금물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논문들 중에 우리 같이 봤을 때 공유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핵심만 있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논문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리 생리식염수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인데 농도가 작아서 소금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생리식염수가 소금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소금물의 효과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분들이 논문 초반에 쓰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은 입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적은 뭔가의 대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행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쓰는 뭐 가글, 뭐 헥사메딘 이런 것들이 살균제다 보니까 이게 천연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연화합물로서 뭔가 헥사메딘이나 이런 가글들을 대체하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찾고자 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다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아무튼 소금물로 뭐뭐 이렇게 해갖고 세균총 이런 뭐 그람 염색 아시죠? 세균을 찾아내는 방법인데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 소금물의 농도를 이렇게 달리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오랄 플로라, 그러니까 구강 세균층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체크를 해본 건데, H0가 이제 시간이 지나기 전이에요. 그때 세균 농도가 뭐 이 정도 됐다. 그런데 각각의 농도로 가글을 하고 시간 흐름에 따라 쭉 봤더니 세균수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 줄어요. 이렇게 줄었는데 5.8% 가글인 경우에는 H4 보면은 5시간, 세균수가 줄어든 게 5시간까지 지속이 되고 23%까지 농도를 올리니까 H5가 7시간까지 지속이 됐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게 뭐냐면 이 시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헥사메딘이나 뭐 여러 여타 가글들을 사용을 했을 때 양체질이라든지 세균이 입안에서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측정한 논문들도 꽤나 많아요. 그런데 5시간, 7시간이라는 시간은 헥사메딘이나 기타 가글보다 이게 지속되는 시간이 긴 거예요. 논문의 저자들은 그래서 이 점을 또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균수가 감소하는데 5.8% 이상에서는 세균수 감소의 기간이 꽤나 길더라. 또 그람 스테인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람 염색을 했을 때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 모두 5.8%, 23% 생리식염수에서는 꽤나 감소를 한다. 그러면 5.8%랑 23%랑 똑같이 효과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더 좋을까 비교해보면 5.8%를 조금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짜면 입맛도 변하고 너무 짜서 가글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슷한 효과라고 한다면 5.8% 정도의 소금물이 사용하기에도 적당하고 세균수도 줄인다. 이런 형식의 연구가 대부분이에요. 소금물에 관련된 연구는.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팩터라 그래가지고 논문의 어떤 등급도 다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높은 논문이거든요. 여기서조차 소금물이랑 헥사메딘을 비교하는 논문이 이제 나온 거고, 이 RCT라는 논문이 이것도 뭐 자세히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연구 등급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논문의 등급도 높고 연구 방법도 높은 데서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소금
소금물 양치가 민간요법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금 많이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 어떤 식으로 썰을 푸고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게 재밌는데, 치주 질환이 질환 중에 하나로 간주가 되고 우리 QOL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치주염이 걸리면 환자랑 가족에게 치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관리를 적당한 가격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또 치주 수술, 임플란트 수술, 여러 가지 입안 수술을 했을 때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수술 후에 임상의들, 치과 의사들이 항생제랑 살균 각을 많이 쓴다. 그쵸, 항상 쓰고 있죠. 감염되면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사용하는 구강 청결제 혹은 구강 가글의 이상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당연하죠. 빠르고 안전하고 접근이 어려운 부위, 그러니까 치아하고 치아 사이 같은데 충분히 세정을 하고 바이오필름, 그러니까는 치태죠. 이걸 충분히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맛이 좋고 저렴하고 사용하기 쉽고 도달 가능한 범위가 넓어야 되는 거죠. 음물음을 퇴 뱉어내서 하니까. 그런데 클로르헥시딘, 헥사메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항균제이고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헥사메딘이 단점이 있죠. 구강 건조증 발생할 수 있고 황갈색 변색,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고, 심하면 미각 변화까지도 있고요. 더 그런 거는 이거는 살균제예요. 살균제, 그냥 정균제가 아니라. 그래서 입안에 있는 정상세균까지 모두 다 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너무 자주 하면 입안에 살고 있는 정상세균들이 우리 노말플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보통 평소에는 칸디다 같은 세균들을 다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세균들을 다 없애버리면 얘네들이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입안에 칸디다증이나 여러 가지 곰팡이가 필 수 있다고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고, 특히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헥사메딘 좀 더 처방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절대 처방 안 해드려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 가글이고, 그러한 부작용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논문의 저자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이랑 헥사메딘을 썼을 때 과연 잇몸 염증이나 이런 게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해 보니까 특이하게 소금물 양치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거예요. 이거 좀 제가 좀 놀란 그게 있어요. 잇몸 양치를 이 소금물로 했을 때가 헥사메딘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다고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나온 MMP는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티에이즈라 그래서 우리 결합 조직을 파고 들어가는 일종의 효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잇몸 질환이 있을 때 이 MMP 활성이 높아지니까 소금물이 과연 이거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를 또 비교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소금물이 MMP까지 억제는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물 구강 세정제가 클로르헥시딘과 거의 유사하게 이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사용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또 이제 재밌는 논문이 입안에 이제 수술을 하고 외국은 특이한 게 이 시솔트 린스라 그래갖고 상품으로도 팔거든요. 소금물 가글액을 썼을 때 괜찮냐, 그거를 주관적인 모습과 객관적인 모습으로 모두 평가를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열흘째, 30일째 주관적인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높아요, 소금물이. 물론 짜기는 하지만 헥사메딘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주관적으로도 편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염소 이온 때문에 입안의 pH도 변화가 되고, 그 염소 이온이 호중구로 활성화되니까 소독 효과도 있고 항염증 효과도 있고 치태추 쪽을 방지하니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포스트 오퍼러티브 힐링 인덱스, 그러니까 사용했을 때 얼마나 잘 낫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도 훨씬 더 높아요, 점수대가. 그래서 정말 괜찮은가 보다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또 논문을 찾다가 감명 깊게 읽은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대한간호학회지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마음속에 항상 짐처럼 느껴지고 있는 게 이제 요양병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저도 언젠간 들어갈 것 같아서요. 근데 이 요양병원이라는 데가 사실 우리 실버타운이라고 하죠. 가격이 높은 데는 뭐 운동, 재활시설, 뭐 상주 의사들 다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요양병원들이 이제 관리가 수월하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이 같이 한번 쭉 다 읽어보면, 이 요양병원에 있는 움직임 등이 불편하시니까 구강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집단이고, 구강간호 제공 시 이제 저항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양치질을 열심히 해드리고 싶어도, 입안이 어떤지 보고 싶어도 이렇게 소리 지르실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양시설에서는 이런 분들이 구강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종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양치질보다. 그러면 이 구강함수, 이게 생리식염수를 말을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으면 굳이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반 가글이나 그런 것보다 그 요양병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참 좋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막 연구 논문을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뭐 일반적인 구강 건강 상태, 뭐
구강 건조증, 그다음에 뭐 백태, 그다음에 구취, 그다음에 세균수 이런 거 되게 불리한 입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생리식염수를 사용해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개선되다가 이 논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 대신에 2주 이상 효과는 지속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짠 거 때문에 이제 입안에 뭔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고, 고농도니까 삼키지 않도록 주의사항도 뭐 필요하다, 그렇게 맺은 말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기 쉬운 논문들을 제가 찾아서 같이 좀 봤는데 소금물 양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의료기관, 저같이 치과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뭐 수술을 하고 루틴하게 사용해 보세요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자신은 없지만,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듯이 원장님 저 소금물로 양치했어요, 아니면 소금물로 비볐어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5.8% 정도 이제 농도를 만들려면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우리 보통 엄마들 꽃소금이라고 하죠, 자, 김장할 때 쓰는 거, 머그잔에다 그 정도 농 사용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가글의 대체품을 고민하던 중에 시작된 연구가 정말 많아요. 가글도 그렇죠. 헥사메딘에서 뭐 리스테린 종류에서 무슨 에센셜 오일류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바뀌게 된 계기가 민간요법에 포함이 되는 그런 천연 제품에 대한 갈망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 전반적인 염증 감소, 세균총 감소, 치유 촉진 이런 건 이미 입증이 되었으니 환자분들도 물음표를 가지지 마시고 집에서 소금물 양치를 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시판된 가글의 대체품 정도로 충분히 사용하시되, 큰 수술들이 있어요. 항생제나 헥사메딘 조합이 꼭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우리 임플란트에서도 뭐 정말 광범위한 뼈 이식을 했다거나 상악동 거상술을 했다거나 분명 항생제 등 강력한 살균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처방받아서 쓰는 헥사메딘 항생제가 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데 검색하면 정말 이런 가글을 팔거든요. 파는데 일상적인 사용 가능해요. 뭐 하루 3번 양치하시고 마지막에 소금물 양치하는 것도 괜찮은데, 치주염, 경도, 중증도, 심각도 다 나눠져 있잖아요. 소금물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치주염이랑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를 제거를 해야 돼요?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심하면 치은염이나 치석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 이런 거는 뭘로 제거가 된다 말씀드렸죠? 물리적으로 닦아내야 된다 말씀드렸죠? 소금물이 아무리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치주염에는 효과가 없다고 봐야 돼요. 심한 치주염일수록. 발치후 소독까지 괜찮고, 이 드라이 소켓은 건성 발치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 뽑고 나서 막 전기 자극 오듯이 방사통이 느껴지는 걸 드라이 소켓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 보면은 그렇게 방사통이 왔을 때 웜 살라인이라 그래, 따뜻한 생리식염수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생리식염수가 소독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 소켓 왔을 때 소금물 양치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민간요법이라 그래서 막 치통 소용이 없겠죠. 충치 세균을 죽일 수도 없고, 이미 치통을 느낄 만큼 충치가 심한 경우는 치아에 들어있는 신경인대까지 접근했다는 건데 소금물 양치는 절대 안 됩니다. 뭐 그 밖에 입안에 농양이 생겼다, 이 고름주머니가 잡혔을 때 전혀 효과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일상적 사용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이 소금물 양치를 여쭤보시면 저는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염증도 감소시키고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대신에 치간 칫솔, 양치질 마지막에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는 제 스스로가 책의 제목대로 에듀케이티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물 양치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